자, 오늘 들어갈 거 내용 한번 파악을 해볼 건데, 맨 처음에 너네가 이 단락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그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배우기 전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단에서, 아니, 문단이란다. 첫 번째 과에서 너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그 과 제목이 좋은 글 선택하기잖아. 그지? 그래서 이 좋은 글 선택하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자. 요거는 따로 앞장에다가 필기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 선생님이 나눠줬던 그 프린트 보면 정리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파일이고, 이거는 그 너네 교과서 앞부분에 대단한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니까 따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좋은 글을 왜 선택을 해야 되냐. 자, 좋은 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자, 좋은 글 선택의 중요성. 자, 좋은 글은 왜 선택을 해야 되냐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효과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 그치? 그래서 독서가 얼만큼 중요하냐를 알아보는 게 좋은 글을 선택하는 중요성과 같이 맥이 맞으니까. 이 독서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첫 번째, 그 니네 본문에 보면 이 좋은 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쵸? 그래서 독서는 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를 위한 글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있으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해결을 하려면 또 좋은 글을 선택을 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이 독서를 통해서 사람은 뭘 할 수 있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가 있죠. 자신을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치? 내면 성찰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독서를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독서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제 독서의 의야.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가 우리 삶에 되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글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좋은 글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 좋은 글을 판단하는 기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이 좋은 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크게 보면 뭐냐면, 이 너네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선택하는 기준을 여러 글에서 한번 봤을 거야. 그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목적에 부합하는 글을 찾아라. 그 다음에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이 니네 단원에서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3개로 쪼개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이 좋은 글을 선택하는 기준, 조건. 늘 3가지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독자 입장에서는, 그치?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서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 됐고. 목적에 적합한 글을 찾아야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관심이라든지 흥미를 충족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글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리 좋은 글이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되게 어려운 글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쉬운 글은 솔직히 좋은 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자의 수준에 맞아야 돼. 수준에 부합할 수 있는 글이어야 돼. 이 독자의 수준이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글 읽기 능력에 부합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독자 입장에서의 좋은 글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또 어떤 입장이냐? 자, 글만 놓고 따져본다면. 자, 글은 어떤 글이 좋은 글이냐? 일단은 너네가 항상 그 글을 읽을 때마다 따져보는 거, 뭐 신뢰가 갈 만한 글이냐? 신뢰성. 그렇지? 믿을 만한 글이냐? 그 다음에 타당성. 그렇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 이 글의 특징. 글의 특징에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 다 부합하느냐를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글을 쭉 읽을 때 이 글 내용이
읽으면서도 읽기가 쉬운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되게 좋은 내용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읽으면서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건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읽기 쉬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읽기 쉬워야 된다. 이독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독성이 좋은 글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성상으로 봤을 때, 형식상으로 봤을 때도 처음, 중간, 끝, 뭐 크게 보면 세 부분의 글들이 많으니까 처음, 중간, 끝의 구성을 잘 해놔서 글을 읽을 때 쭉 편안하게 읽혀지느냐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너네도 글쓰기 할 때도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글을 편집하거나 글 편집이나 구성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진 글이 좋은 글이다 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가독성이 높은가 를 따져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편집이 잘 돼 있고 구성이 매끄러워야지만 읽을 때도 편하게 읽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좋은 글을 판단할 때 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면 좋은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맥락상으로 봤을 때, 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자, 글 맥락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좋은 글의 조건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객관적 판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책이라든가 이 글을 읽을 때 이거는 괜찮은 글인가를 따져볼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교과서에 실렸냐, 뭐 아니면 누가 뭐 이거를 좋다고 평가를 내렸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보면 그런 것처럼 공동체의 평가, 공동체의 평가가 긍정적인가를 따져본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거는 뭐 작게는 학교 친구나 아니면 뭐 교사 이런 것도 되지만, 크게는 이 사회 전반적인 사회 전체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이슈가 됐던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 따져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치가 있는 글인가라는 것도. 그러니까 고전 같은 게 그렇지, 고전. 그지? 너네가 별로 어려워하고 읽기 싫어하는 글들이 많지만 우리가 고전을 읽어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 그지? 이 고전 같은 경우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서 높이 평가받는 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좋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쭉 본 것처럼 좋은 글을 판단하는 그 기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어. 독자 입장에서의 글, 그 다음에 글 자체로서 놨을 때, 그치? 그 다음에 맥락상으로 봤을 때, 사회적 맥락이라든지 글 맥락에서 봤을 때 좋은 글은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하면 좋은 글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너네가 지금 요거를 바탕으로 이제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치? 한번 책을 한번 펴볼게. 1단원을 한번 펴보자. 이제 1단원을 먼저 펴보고 맥락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정리 한번 할게. 그쵸? 우리가 오늘 알아봐야 될 글 첫 번째 글은 뭐냐면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를 먼저 볼 거야.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 그치? 이거는 갈래가 경수필이죠. 그치? 경수필이야. 그래서 이건 수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자신의 생각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니네가 이 내용을 한번 봤을 거란 말이야. 그치? 이 글쓴이의 뭔가 경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일, 뭐 일화 이런 것들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수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같은 거를 이 글에 녹여놨기 때문에 이게 수필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갖다가 써주면서 예시로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서에 대한 가치관, 그지? 독서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경수필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한번 본문 한번 살펴볼게. 처음 부분부터 보면 누구는 살아오는 동안 마음 깊이 간직한 책이 있기 마련이다. 어린 시절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동화부터 길을 몰라 방황하던 청소기 시기에 묵직한 충격으로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 제자리를 찾게 해준 책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내면을 성찰할 수 있게 해주는 책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학문의 길에서 만나 인생의 스승이 된 고전도 있다. 라고 해. 깨달음을 준 글. 늘 힘이 되고 일깨움을 주는 책 몇 권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의 독서는 쓸쓸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자기의 인생에서 한 권 정도의 책은 가치 있는 책은 있다 라는 식으로 처음에 서두를 던지지. 그러면서 책은 우리 주변에 쌓여있다. 우리는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다. 다양한 목적에다 네모 한번 해보자.
자,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공부에 도움을 받으려고 읽고, 교양을 쌓기 위해 읽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책에서 얻기도 하고, 여가 생활을 위해 책을 펼치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한 독서의 목적을 쭉 열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보지 못한 곳, 겪어보지 못한 일, 갈 수 없는 옛날도 책을 통하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라고 하지. 다시 말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이게 뭐가 되겠어? 독서의 가치가 되겠죠. 그지?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독서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했고, 자, 독서의 목적이 되게 다양하다라고 얘기했고,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첫 번째로 이 사람 얘기한 거 간접 경험이 가능하다라는 거. 간접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책은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상대와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 자, 두 번째 독서의 가치 뭐하냐? 시공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지. 그치? 이해할 수 있게 해줘. 됐어?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독서의 가치, 소통. 그죠? 너네가 소통한다라는 거는 얼굴 마주보고 이야기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잖아. 글을 통해서도 그 당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얼굴을 볼 수 없는 아주 옛날 사람들, 옛날 고전을 읽으면 그때 그 시절의 작가와 내가 소통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상대와의 대화에서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해. 그치? 화제. 대화 화제에 대해서. 대화 화제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서 독서의 가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치? 그렇다면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라고 얘기하지.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독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지? 이 사람이 거의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지. 자, 올바른 독서 방법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보자. 책은 어떻게 읽어야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 목적에 맞으면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읽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 그지? 목적에 맞으며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키워드 있잖아. 목적, 가치, 적절한 방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언급을 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올바른 독서를 위한 젖은 조건이야. 그쵸? 그래서 독서의 목적이 다양하듯 독서의 방법도 일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 그지? 흔히 정독과 다독을 두고 바른 독서의 방법을 묻곤 한다 해서 정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뜻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되게 자세하게 읽는 걸 얘기하고 다독은 많이 읽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정해진 답은 없대.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거기다 밑줄에 보자. 정독할 책은 정독하고 다독할 책은 다독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뭐야? 목적에 따라서 독서 방법을 달리하면 된다 라는 얘기야. 그지? 옛사람들은 정독을 위해 같은 책을 수십 번, 수백 번 다독하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했어. 자, 여기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이 나오죠. 옛날 사람들은 다독을 함으로써 정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독이라는 거는 여러 번 많이 읽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여러 번 많이 읽느냐? 여러 번 많이 읽으면서 그 뜻을 또 한 번 새겨보고 또 한 번 새겨보고 또 한 번 새겨볼 수 있는 정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옛사람들의 독서법은 정독 플러스 다독이야. 어떻게 보면 순서로 따지면 다독을 함으로써 정독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새겨 읽어야 할 책은 새겨서 읽고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는 필요한 때만 다 꺼냈으면 된다. 일생을 함께해야 할 지혜를 소설책 읽듯이 흘려 읽을 수는 없고 깊은 사색이 필요한 주제를 만화책 보듯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목적에 따라서 글 읽기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김질해서 하나하나 음미하며 읽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 거기다가 밑줄에 봐. 소처럼 여러 차례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음미한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지독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정독도 있지만 지독이라는 것도 있어. 지독이라는 거는 뭐냐면 뜻을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공부하면서 읽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물고기와 새우를 한꺼번에 삼켜버리듯 해야 될 때도 있다. 했지? 이건 뭐냐?
여러 방면의 책을 쭉 읽는 거지. 깊게 파지 않고. 그지? 여러 방면의 책들을 쭉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건 다독이 될 수도 있고 통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다독은 책의 양을 얘기하는 거고 통독은 방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쑥 훑어보기 식으로 읽어보는 거다는 얘기지.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고 수없이 되풀이해 읽어서 한 부분만 손때가 묻은 책도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 독서의 방법은 정해진 게 없단 얘기야. 그렇지? 책의 종류, 그 다음에 목적, 그지? 에 따라서 글 읽는 방법을 계속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옛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라고 얘기해서 다양한 방법. 자, 이게 이제 옛사람들의 독서법 얘기 나온단 말이야. 제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치? 나와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읽었다. 몇 가지 예를 소개한다. 자, 옛사람의 독서법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자,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누가 나오냐? 홍석주는 했어. 홍석주에다 네모하시고. 자, 홍석주라는 사람의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 에다 밑줄.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 그는 바쁜 벼슬살이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틈틈이 책을 읽었다는 얘기야.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과 안채에 베갯마트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 했어. 그러니까 그냥 한번 쓱 읽어보는 책, 그 다음에 깊게 파야 될 책, 이것들을 다 구분해서 많이 여러 권을 한꺼번에 읽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니네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라는 게 이 책 펴놓고 이 책 펴놓고 이 책 펴놓고 한 공간에서 그렇게 읽었다는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너네가 왜 우리 그러잖아. 책 한 권을 딱 너네가 보면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딱 오늘 내가 이번 달 안에 이 책을 읽어야지 하고 책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읽었냐면 여러 권의 책을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면서 읽었다는 얘기야. 여러 권의 책들을. 그지? 한 권을 갖다가 한 달 동안 계속 읽는 게 아니라, 그지? 여러 권의 책을 이때는 저 책, 이때는 저 책,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얘기야. 그거를 지금 여기서는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읽었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쫙 펼쳐놓고 읽었다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 머리 빗을 때 읽는 책, 안채에 베갯마트에 두고 읽는 책이 달랐다는 얘기야. 사랑채 읽을 때는 곁에 두고 읽는 책은 또 따로 있었고, 그지? 그러면서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달랐다. 에다가 밑줄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적에 따라 읽는 책이 다르고, 그지? 그 다음에 한꺼번에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다라는 거지.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다는 거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버스나 지하철, 기차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읽는 책과 집과 사무실에서 여가에 읽는 책이 다 달랐던 셈이다 라고 했어. 홍석주는 본격적인 탐구가 필요한 내용은 관련 주제의 책을 모아두고 집중적으로 읽었다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보면은 자기가 학문적 연구를 해야 될 책들을 그 주제에 따라서 다 모아놓고 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깊게도 읽었던 사람이야.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깊게 책을 읽었던 사람이지. 형편에 따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야금야금 폭넓게 읽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공부에 필요한 책들 집중적으로 읽고, 그 다음에 여가 시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책을 또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홍석주는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만큼 길게 한간때를 기다린 뒤에야 책을 편다면 평생 가도 책을 읽을 만한 날은 없다 하잖아. 그래서 비록 아주 바쁜 중에도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에다 밑줄해라. 한 글자를 읽을 만한 틈이 생기면 한 글자라도 읽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책을 읽었다라는 거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독서를 했다라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 왜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 너네 요번에 뭐 학교에서 무슨 책 읽어와라. 읽어쳐서 독후감 써라. 이러면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홍석주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어떻게라도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독서에 시간을 두고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뭐 4시부터 5시까지 책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지? 그렇게 하면은 한 권의 책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우니 그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 방면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지.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익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이익. 자, 이익은 어떻게 읽었냐? 이익은 한 손에 붓을 들고 책을 읽다가 퍼뜩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이 사라지기는 열심히 기록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마다 기록을 해. 이 사람은. 생각을 기록을 해. 자, 이런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기서는 질서법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 이거 기록하는 거 질서법 했다라는 거야. 쉽게 따지면 책 같은 데다가 막 각주 달듯이 자기가 나름대로 막 썼단 얘기야. 자기 생각도 쓰고. 그지? 아니면 내가 책을 쭉 읽다가 이 부분이 되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책을 또 읽어서 거기다 또 각주 달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계속 필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도 써놓고 아니면 자기가 깨닫게 된 거, 자기가 새로 알게 된 점 같은 거를 거기다 썼단 얘기야. 됐죠? 그래서 질서는 재빨리 베껴 쓴다는 말이다. 기억은 그때그때 붙들어두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린다 했어.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는 이유는 왜 그래? 자꾸 이 생각이 사라질까봐. 사라지기 전에 미리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는 사서삼경을 읽다가 떠오른 의문과 조사에 찾은 내용,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읽다가 떠오른 의문만 쓴 게 아니야. 그 의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 그러면 다른 책을 펴. 그래서 거기서 또 알게 된 점이 있잖아? 그럼 그것까지 썼단 얘기야. 그지? 새로 알게 되는 것까지 쓰는 거야. 그래서 찾은 내용까지 써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 두었다가 시경질서, 논어질서 같은 책으로 펴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경질서나 논어질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이 되는 거야? 각주나 미주 같은 거, 자신이 달아놓은 각주, 미주 같은 거를 모아서 하나의 또 새로운 글이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작은 기록이 쌓여서 큰 학문을 이뤘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이 질서법으로 썼던 것들을 또 하나의 책을 펴내게 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독서의 성과겠지. 질서법을 사용한 성과. 뭐야? 그 시경질서랑 논어질서. 를 써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니까 자신의 짜투리 생각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는 큰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거겠지. 그지? 그런 거야. 그래서, 이익의 방법은 이런 거. 계속 자기 생각을 써왔다는 거. 자기 생각과 그 다음에 조사한 내용까지도.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지. 그리고 김득신은 했단 말이야. 자, 세 번째. 김득신의 책 읽는 방법. 김득신은 훌륭한 문장을 가려 뽑아 책상 위에 놓아두고 몇만 번씩 숫자를 해려가며 되풀이해서 읽었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기억해야 될 내용 같은 거를 써놓고 그 책상 위에 놓아놓고 계속 되풀이해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정독을 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읽었다는 얘기지. 그치? 제일 좋아했던 백이열전은 1억 번도 넘게 읽은 것으로 유명하다 라고 해. 반복해서 읽었다는 얘기야. 많은 책을 탐력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좋은 책을 반복해 읽는 것도 대단히 유용한 독서 방법이다. 이 사람은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은 거야.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었겠죠. 그지? 됐지? 그래서 김득신은 이렇게 읽은 거야. 그래서 세 명의 그 독서법이 다 다르지. 그지? 홍석주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김득신의 독서법이 이렇게 다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개성에 따라도 달라지고 목적에 따라도 글 읽기 방법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세 사람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끝부분에 뭐라고 나오냐? 이성적인 독서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주는 거지.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듯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된다. 한단 말이야. 우리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책을 읽는다. 다양한 목적에다 네모하시고 학업과 교양, 문제 해결과 여가 활용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유지 등이 독서의 목적은 다양해. 그래, 계속 독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러므로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책을 선택해 효율적으로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야. 그지? 목적에 따라서 좋은 글,
그지? 알맞은 책을 선택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바른 독서 방법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들어가면서. 그지? 그러면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책을 선택할 때에는 우선 좋은 글을 선택해야 하지만 글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수준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지. 그지? 좋은 글도 독자 수준에 맞아야 돼. 그 수준이라는 건 내 배경 지식, 그 다음에 내 이해, 관계 이런 거에 적합한가라는 건 따져보는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맞지 않으면 소화불량에 걸린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소화불량이라는 거는.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게는 맞지 않는 글도 있다. 따라서 자, 여기다가 물결하세요.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글을 선택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뭘 얘기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지?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하나의 예를 또 들어줘. 자, 이 올바른 독서 방법 계속 언급을 하지. 그지? 그러면서 이 사람 수준 얘기를 하죠. 그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글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갑자기 병증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다. 라는 식으로 지금 뭐해? 병과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지? 비유법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뭐하냐? 병에 맞는 약은 약국에 다 있어. 하지만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병이 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그것을 조제해준다. 잘 안 낫던 병이 그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갑자기 생뚱맞게 약국과 약의 이야기를 하는 거. 왜 그러냐? 책 읽는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책도 닥치는 대로 읽어서는 오히려 안 읽는 이만 못할 수 있다. 독서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지. 그지? 독서의 전략에다 메모하세요.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조력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양분을 고르게 섭취해야 건강해지듯이 생각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거 비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이 사람 올바른 독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병과 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자, 지금 보면 독서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 그치? 올바른 독서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려고. 그치?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 병증, 병이야, 병. 그지? 병이 있을 때 아무 약이나 막 먹으면 안 돼. 뭐야? 의사 처방을 받고 약사가 거기에 맞는 약을 조제해서 먹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병도 낫는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거 왜 얘기한 거냐? 이 병, 약사와 약의 관계가 우리가 책을 읽는 관계랑 일치한다 라고 보는 거지. 자,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는 뭐야? 독서에 목적과 필요와 수준을 알아야 돼.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인지, 글 읽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거에 맞는 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을 찾을 때 근데 이 책을 찾을 때 내가 스스로 혼자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야?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 마치 약사가 약을 조제해 주는 것처럼. 그지? 그래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것처럼 우린 조력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 분야에 뭐 깨어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우리도 조력자한테 이 자문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독서 방법과 전략을 활용을 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보면은 이렇게 같은 거 그치? 병을 얻어서 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독서 목적에 맞는 방법과 전략을 짜야 된다. 그거를 짤 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중요한 거, 여기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왔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라고 나왔지. 독서는 생각의 균형을 잡아주는 저울이다 에다가도 물결하시고 별표하세요. 이거 독서가 갖는 의겠지. 독서의 의라고 하시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바로잡아 내게 꼭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행착오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왜? 나한테 맞는 독서법을 찾기 위해서. 옛사람들이나 선배들의 독서법에 관한 책을 찾아 읽어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라고 했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조력자,
그지? 조력자는 내가 질문 던질 수 있는, 내가 마주보고 질문 던질 수 있는 뭐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사람은 뭐야? 옛사람들. 아까 우리가 예로 봤던 뭐 홍석주, 김득신 같은 이런 옛사람들의 독서법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조력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여기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올바른 독서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자기 목적, 필요, 수준에 맞는 책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지? 그런데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 또 뭐가 중요하냐? 때때에 따라서 독서 방법과 전략을 잘 짜서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이 글의 주제도 그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독서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독서 방법과 전략을 달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꼭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치?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걸 거야, 주제는. 그래서 너네 그 뒤에 보면, 맨 첫 장에 선생님 준 프린트 맨 첫 장 보면, 3번에다가, 정리지 3번에다 별표 한번 해주세요. 정리지 3번 보면, 올바른 독서 방법 하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올바른 독서 방법이 뭐겠어? 독서의 목적에 맞으면서 가치 있는 책을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는 거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그 밑에 뭐라 쓰면 독서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독서 방법과 전략을 달리해야 하고 자신에게 꼭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 글에서 옛사람에게 배우는 독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거 하나야. 그거 잘 기억하면 돼. 그리고 예시의 방법을 썼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될 거야. 됐지? 자, 두 번째 지문 한번 살펴보자. 자, 두 번째 지문 뭘 볼 거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너네 1단원 뒤에 보면은 그 소비를 주제로 한 좀 여러 관점의 그 글들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첫 번째 가달락에 나와 있는 시장과 의물을 배울 거야. 그치? 시장과 의물에 대한 글을 한번 볼 건데, 이 시장과 의물이라는 글은 누가 썼냐면 박제가라는 사람이 썼잖아. 그치? 박제가는 조선 후기 때 실학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 실학자다라는 거는 박지원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되게 실생활에 필요한 학문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야. 그치? 이 글도 마찬가지고. 이 글 종류는 뭐겠어? 논설문이죠, 논설문. 그지? 그러니까 자신의 주장이 들어있는 논설문인데, 그래서 이건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 글이지. 그럼 맨 첫 번째 서론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 서론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논설문 서론 부분에서는 원래 하는 역할이 뭐니? 문제제기 하던가 아니면 이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서두를 건네죠. 그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야. 한번 볼게. 영경에 9개 성문 안팎으로 했단 말이야. 영경이면 우리나라 아니다. 그치?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영경에 9개 성문 안팎으로 뻗은 수십 리 거리에는 관아와 아주 작은 골목을 빼놓고는 대체로 길을 끼고 양옆으로 상점이 늘어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중국의 영경에는 상점이 많다라는 얘기야. 그죠? 상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 모습이 뭐라고 표현하냐?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포가 늘어서 마치 옷에 가선을 두른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 점포들이 쫙 늘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옷에 이렇게 가선 두른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박음질한 것처럼, 옷 가장자리를 박음질한 것처럼 점포들이 쭉 늘어서 있다는 얘기야. 그지? 거기다 밑줄 해봐. 옷에 가선을 두른 것 같다. 나 밑줄 쫙 치고. 비유법이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런 비유 쓴 건 다 마찬가지야. 상점이 빽빽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야. 상점은 제각기 점포 이름과 파는 물건 이름으로 가로 세로로 간판을 세워 걸어두었으므로 금빛 글자가 휘황찬란하게 빛난다. 큰 길에는 따로 판잣집을 더 설치하여 붉게 칠해놓았고, 골목 입구나 문 앞에는 제각기 아름답게 조각한 돌이나 나무로 만든 기둥을 세워놓았다. 점포 안에는 늘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서쳐서 마치 연극을 관람하는 인파와 같다 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유법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또 동학모와 융복사 등지에서는 특별한 날을 정해 시장을 여는데 진귀한 보물과 괴상한 물건들이 매우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 이 사람 지금 딱 한마디 하고 있어. 뭘 얘기하고 있냐? 중국의 연경의 모습을 뭐 해주고 있냐? 묘사해주고 있지. 자, 여기서 주로 쓰인 글 방법은 묘사야, 묘사. 그치?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는데, 중국 연경 모습을 묘사한 이유는 왜 그래? 여기가 뭐가 발달돼 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치? 상점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사를 활용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치? 상업이 되게 발달한 그 중국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 부분으로 넘어갈게.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본론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는 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했단 말이야. 자, 이런 중국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사람들에다 세모해보자. 이 뒤에 너네가 이 내용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번화한 중국 시장을 처음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해?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한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말단의 이익만 숭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돈만 따지는 족속이다 라는 식으로 비하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번화한 중국을 보고, 아니, 번화한 중국이라 하지 말고 그 상업이 발달한 중국의 모습을 보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 뒤에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당시만 해도 상업은 되게 비천한 것, 그지? 상업은 되게 천대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부정적인 인식, 상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당시에 상업을 되게 얕봤다라는 거.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쓴 글쓴이는 관점이 반대지.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이 글쓴이는 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한단 말이야. 무릇 상인은 산농공상, 그지? 산농공상 뭔지 알지 얘들아? 선비, 농부, 그 다음에 그 장인들, 그 다음에 그 상인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네 부류의 백성이 하나이지만 그 하나가, 다시 말해서 이 상인이 라는 얘기야. 이 상인이 나머지 세 부류 백성을 소통을 시킨단 말이야. 그지? 세 부류 백성을 엮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다 밑줄 해봐. 열의 셋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글쓴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상업이 되게 부정적 인식, 천한 거, 그지? 홀대받아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쓴이는 뭐라고 생각해? 이 네 가지 부류 중에 상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상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 그지? 그래서 상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죠. 아유, 반대로 썼다. 미안. 글쓴이는 되게 상업 발달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해. 왜? 이 사람은 상업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가. 상업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지. 가장 산업공상 내부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조리 쓸모없는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필요 없는 물건으로. 하지만 그러나 쓸모없는 물건을 활용하여 쓸모 있는 물건을 유통하고 거래하지 않는다면,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쓸모없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들 얘기하는 거야. 이 필요 없는 물건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유통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져 고갈되기 쉽다라고 얘기하지. 거기다가 밑줄 쫙 쳐봐. 이른바 쓸모 있다는 물건은 대부분 한 곳에 묶여서 유통되지 않거나 그것만이 홀로 쓰여서 고갈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글쓴이는 자, 또 뭘 얘기하고 있냐? 상업의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상업의 중요성, 유통의 중요성.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유통은 왜 중요하다? 쓸모 있는 물건도 유통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지?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했단 말이야. 따라서 옛날에 성왕께서는 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주고 있니?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옛날 성왕. 성왕이라는 건 중국 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중국 왕에 대해서 옛날 성왕의 이야기를 예시를 들어주죠. 자, 지금 보면 보석과 화폐 따위의 물건을 만들어 덜 기묘한 물건으로 했단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덜 기묘한 물건 뭐니? 당장 먹고 입고 하지 못하는 보석과 화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보석과 화폐로 더 기묘한 물건의 상대가 되도록 했다. 더 기묘한 물건 뭐야?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거. 먹고 입고 하는 것들.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보석이나 화폐 같은 걸로 뭐 쌀이나 옷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쓸모없는 물건으로 쓸모 있는 물건을 사도록 했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를 유통을 활성화시켰다는 얘기지. 누가? 성왕이. 그죠? 그래서 게다가 배와 수레를 만드셔서 험준하고 외진 곳까지도 물건을 유통시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유통 방법까지도 발전을 시킨 거야. 그렇게 하고도 천리만리 먼 곳에 물건이 이르지 못할까봐 염려했다. 이렇듯이 백성에게 폭넓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했잖아. 뭘 베푼 거야? 이 상황은 그러니까 유통이 활성화되도록 모든 방법이라든지 수단을 만들어 준 거지. 유통을 활성화시킨 사람이야. 힘썼던 사람이야. 그지? 근데 중국의 상황은 이랬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에다 세모하세요. 왜? 중국과 완전 반대되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그지?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지방이 수천이라서 인구가 적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인구가 적지 않은 인구 많아. 사람 많아. 갖추어지지 않은 물상이 없어. 그러니까 물건도 되게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과 물에서 얻어지는 이로운 물건을 전부 세상에 내놓지 못해. 그러니까 물건이 유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유통이 되지 않아. 유통의 방법도 없고, 그지? 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댔잖아. 상업도 발달하지 않았어. 그치? 그런데도 날마다 쓰는 물건과 할 일을 내팽겨둔 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 했어. 대책, 무슨 대책? 이 물건들, 썩는 물건 등을 유통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고서 중국의 주택, 수레와 말, 색채와 비단이 화려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사치가 너무 심하다 라고 말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통할 방법도 없고 상업도 발달하지 않으면서 상업이 잘 발달했는데 중국만 계속 비판을 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서 중국이 사치로 망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한 탓에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지. 너무 아껴서. 근데 이 사람 또 이 아끼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한 번에 얘기를 해. 왜 그러한가?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했단 말이야. 검소함에다 네모해봐봐. 자, 검소하다라는 것의 본래 정의는 물건이 내 앞에 있는데도 쓰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죠? 근데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을 검소함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했잖아. 거기다가 밑줄 해봐봐. 자기에게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한다에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검소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는 쓸 물건이 없어. 왜? 나한테 그 물건이 오질 않아. 유통이 안 돼서. 그지? 그래서 지금 거기다 밑줄한 거.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 이게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이다라는 얘기지. 그치? 물건이 없어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검소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검소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주를 캐는 집이 없고 했단 말이야. 자, 우리나라는 진주 캐는 집이 없대. 시장에는 산호의 물건값이 매겨져 있지 않고 금이나 은을 가지고 점포에 들어가서 떡과 엿을 사 먹지 못한다 했지. 그 두 줄 묶어봐봐. 그 두 줄을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줄 알아? 재물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지? 재물이 유통되지 못해. 진주, 산호, 금, 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재물이 유통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우리 풍속이 정녕 검소함을 좋아하여 그렇겠는가? 라고 되묻죠. 그지? 무슨 법 쓰고 있는 거야? 서리법 쓰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먹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데 그게 검소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야? 검소함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단지 그러면 뭐야? 재물을 사용한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못 쓰는 거, 안 먹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먹고 못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재물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죠. 거기다가
밑줄 쫙 쳐. 재물을 사용한 방법을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야. 재물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라는 거지. 재물을 사용한 방법을 모르기에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도 모르고 재물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르기에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궁핍해간다 라고 하지. 그지? 자, 거기다가 세모해봐. 백성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간다에다가. 자, 우리나라 사람들 백성이 궁핍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이건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 니네 옆에 옆구리 문제 이게 나오더라고. 백설이 궁핍한 이유. 일단 이 사람 단계적으로 한번 볼게. 첫 번째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그지? 시장이라든지 유통. 다시 말해서 이거 묶어서 상업. 상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너무 천대한다는 얘기야. 이게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못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재물이나 사용. 재물 사용법도 모르고 만드는 법도 몰라. 만드는 법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상업이 낙후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뭐야? 궁핍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던 거지. 앞에 나온 거 다시 거꾸로 갖다 생각하면 돼. 됐죠? 그러면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재물을 비유하자면 우물이다라고 했지. 자, 재물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형광펜 해보자. 재물은 우물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죠? 은유법 쓰고 있지? 은유법. 이거 한번 정리하고 이거 지울게. 자,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 재물은 우물이다. 재물과 우물의 공통점 뭐냐?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 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서는 비단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배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했지. 크게 네 줄 묶어서 자, 우물과 재물의 공통점. 뭐 한다는 거야? 쓰면 쓸수록 늘어나지만 쓰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요거야. 그래서 쓸수록 늘어나는 게 재물과 우물이고 쓰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낙후해가는 게 재물과 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조접한 그릇을 트집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세모해라.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기술자들, 장인들을 천대해. 그래서 나라의 공장과 도룡, 풀무장이 장인들 할 일이 사라졌어.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해다 밑줄 하시고. 기술 사라졌지.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서 농사 짓는 방법이 형편없다 해다 밑줄. 농사도 망해. 그지? 그래서 상업을 박대함으로 상업 자체가 실종해다 밑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야. 그지? 공업도 낙후되고 농사도 형편없어지고 상업도 실종돼 버리고 그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산업공상 내부류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공하게 살기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그지?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낙후되고 있어.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강토 안에서 용납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했지. 이것도 가장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다 물결해라.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다른 나라로 흘러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화가 어떻게 돼? 해외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왜? 우리 안에서 쓸 데가 없거든. 돈이. 재화를 쓸 데가 없어. 재화를 쓸 데가 없어. 유통이 전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돈 갖고 있으면 뭐해? 그냥 외국으로 그냥 다 나가는 거야. 그지? 남들은 날마다 부유해지건만, 남들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들 얘기하는 거지, 해외. 근데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지니 이것은 자연스러운 추세다라고 하죠. 자연스러운 추세야. 왜? 우리나라 그만큼 상업이 낙후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계속 이 사람 뭐 하고 있냐? 우리나라와 중국 대조해주고 다른 나라의 상황이랑 또 대조를 하죠. 우리나라를 계속 비판을 하고 있어. 그래서 결론 부분 보면 지금 종각에 있는 종로 4거리는 했어. 종로 4거리 세모해보자. 연달아 있는 시장 점포의 거리가 1, 2가 채 안 된다 했어. 그지? 그러니까 시장 점포가 되게 뜨문 있다는 얘기야. 중국은 동그라미에 종로 4거리랑 대조가 되니까 내가 거쳐간 시골 마을의 점포가 되게 면리에 걸쳐 있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쭉 명리 동안 점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만큼 상업이 발달됐다는 거지.
또 거기에 운송되는, 거기는 그 중국 얘기하는 거야. 그 중국 시골 마을, 그 중국 시골 마을에 운송되는 물건의 번성함과 품목의 다양함, 번성함 동그라미, 다양함 동그라미 모두 온 나라의 물건으로 미치지 못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것들이 다 나와 있어. 점포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한 것이 아니라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다 라고 나와 있죠. 거기다가 발표하자. 물자가 유통되느냐 유통되지 못하느냐에 따른 결과이다 에다가 발표. 이게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시장 점포가 몇 개 없는 거. 우리나라 시장 점포가 몇 개 없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다시 막 끝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종로 내거리 얘기하지. 종로 얘기하고 중국 시골 얘기. 우리나라 종로면 우리나라는 종로면 시골도 아니잖아. 그지? 가장 번성한 도시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 가장 번성한 도시에도 뭐가 없어? 점포가, 시장 점포가 점포 거리가 짧아. 채 1, 2도 되지 않는다 했어. 그러니까 시장 점포 여기서 깔짝 그냥 점포들 모여있고 맞는 거야. 그렇지? 근데 중국의 시골 마을은 중국 시골 마을은 점포 거리가 몇 리에 걸쳐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점포 거리가 길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점포를 따져서 묻고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얘는 상업이 발달됐고 얘는 발달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런 얘기를 이 사람 하는 거,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딱 하나야. 이 원인은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에 얘기 나왔잖아. 이거는 재물 유통 여부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라는 거. 재물 유통 여부. 다시 말해서 재물이 잘 유통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업이 발달되느냐, 되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상업이 발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뭐야? 재물이 돌지가 않기 때문에. 그지? 당연히 상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사람 시장과 우물의 관계, 그 다음에 시장과 우물의 관계를 재물 유통 관계에 빗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논설문이다라는 거지. 주제는 당연히 뭐 하는 거냐? 이 사람 그만큼 재물이 유통돼야 된대. 다시 말해서 경제, 이 상업이 발달을 하려면 소비, 재화가 자꾸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주제는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 소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지? 특징은 여기 딱 보면 알겠지만 중국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을 서로 뭐 해주고 있어?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 사용한다라는 거, 뭐 아까도 봤지만 우물을 재물에 빗대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그런 정도만 잘 알아놓으면 되겠죠. 됐지? 그리고 비판적 성격이 강한 글이다 정도. 됐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좀 프린트 보면 정리지가 있을 거야, 얘들아. 그 정리지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용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지금 문제도 선생님이 최대한 뽑을 수 있을 만큼 뽑았어. 그리고 답지도 바로바로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채점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요 뒤에 명품 집착, 나달락, 윤리적 소비는 너네가 뛰어넘더라고. 그래서 다달락에 나와 있는 명품 집착,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거야. 이게 지금 보면은 소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 글을 쓴 것 같거든. 그래서 첫 번째 소비에 관한 관점, 첫 번째 시장과 우물 지금 배운 거고, 그 다음에 명품 집착과 우울한 한국인의 초상 같은 경우에도 소비에 대한 다른 측면이 또 나오니까 두 글을 비교해서 아마 시험 문제 낼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정리 다음 시간에 명품 집착으로 바로 넘어갈게. 그 다음에 너네가 계속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는 계속 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얼굴 보고 수업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